이번 영상은 2021년도 인하대학교 수시전형 합격자의 내신 등급과 경쟁률, 미달학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공대로 유명한 인하대가 2021년도 수시 등급을 공개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먼저 발표를 하면서 교과에서 수능 최저 통과자 중 전원이 합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방 국립대가 거의 대부분 미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인 인하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미달이라고 하는 건 원서를 넣어 다 합격하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 통과자 중에서 전원 합격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체조도 일단 높고요.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 이제는 수도권 대학도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2022년도의 경우 수학 통합으로 인해 인문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록 내신이 낮더라도요. 수능 최저 통과 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대학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먼저 2022년도 인하대의 입시를 간략히 요약하고요. 미달학과 분석 및 점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인데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1692명을 모집을 하고요. 인하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903명 모집하고요. 인하 참인재 같은 경우 315명을 모집을 합니다. 수능 최저는 일단 없고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 미적용되고요. 인하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서류와 면접으로 모집을 하고요. 인하 참인재 같은 경우는 서류 100%로 일괄 운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 서류 100% 전형인 전형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이요. 올해는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학교장 추천이 별도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른 기회의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요. 선발 인원이 135명에서 137명으로 2명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인데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지역 추천 인재 전형으로 404명을 모집을 하고요. 수능 최저가 일단은 있습니다. 먼저 2021년도와 2022년도를 좀 비교해 보면요. 먼저 2021년도에 623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404명으로 인원이 좀 다소 줄어듭니다. 2021년도에는 추천 인원이 없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학교장 추천이 있기 때문에요. 고교별 7명 이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요. 수능 최저가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2021년도 인문계 같은 경우는 3개 합 7이었는데 2022년도에 2개 영역 합 5등급으로 바뀌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합 4등급에서요. 2개 영역에서 5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의예과는 바뀌는 건 없고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2과목 중 3개 영역 각 1등급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요. 과탐은 2개 과목 평균으로 적용이 됩니다. 영역별 선택 과목은요. 일단은 국어는 화작과 엄매를 하시면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인문계, 확통, 미적, 기하 다 가능하고요. 자연계는 미적, 기하 중에서 택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탐구를 보시게 되면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탐이나 과탐 구분이 없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의예과인 경우만 과탐이 적용되고요.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는 사탐이나 과탐 중에서 과탐 한 과목 이상만 포함하여 택 2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술인데요. 논술은 485명을 모집을 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 70%와 학생부 교과 30%,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되고요. 단 의예과만 적용이 됩니다. 자연계열 논술고사 출제 범위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수학과 수학 1, 수학 2 미적분으로 출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으로 91명을 모집하고요. 수능 최저는 없고요. 실기 70%, 학생부 교과 30%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인하대 2021년도 학생부 교과 경쟁률 및 등급 미달학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달 확정학과를 분석하는 방법은요. 지원자에서요. 최저 미충족 인원을 빼게 되면은 최저 통과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최저 통과자에서요. 모집 인원과 예비 번호를 빼었을 때 0이 되면은 수능 최저 통과자 전원 합격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로 설명하면 좀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데요. 숫자로 보여드리자면요. 지원자 100명을 있는 상황에서요. 최저 미충족 인원이 70명이 나왔다 그러면 30명만 일단은 합격이 가능한 인원인 수능 통과자가 될 것이고요. 이때 모집 인원이 10명인데요. 예비 번호가 20명이 일단은 부여가 되면은 총 30명이 합격한 거죠. 최저 통과자 30명에서 30명을 빼서 0이 되었을 때 수능 최저 통과자 전원 합격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달 확정학과로 교과에서 인문계를 보시게 되면요. 먼저 정치외교학과가 9명 모집에 충원이 4명이었습니다. 총 이제 13명이 합격했다는 얘기인데요. 최저 통과자가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인원은 1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평균은 3등급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글로벌 금융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제학과, 아동심리학과, 사학과, 철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가 일단은 인문계에서 미달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인기학과인 경제학과라든지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같은 경우 좀 미달이 나왔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일단은 경제학과 보시게 되면은 모집 인원이 10명이었는데요. 충원이 10명이었습니다. 총 이제 20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최저 통과자가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2.9등급에서 일단 합격을 했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도 14명 모집에 6.5대1 경쟁률이었는데요. 충원이 18명이 되었고요. 총 32명 합격을 했는데 최저 통과자도 32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 2.68등급에서 등급이 형성되었습니다. 먼저 그 인문계 보실 때요. 사학과나 철학과 같은 경우 평균이 3.52등급이고요. 철학과 3.3등급이죠. 근데 70% 컷이 보통은 이렇게 더 이제 높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3.5이면은 뭐 3.8이나 3.9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더 점수가 낮게 나왔죠. 이런 경우 이제 학종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한데 교과에서는 참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사학과랑 철학과가 상당히 많이 뚫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인데요. 자연계에서는 물리학과 같은 경우 9명 모집에 5.2대1의 경쟁률이었고요. 충원이 11명이 되었습니다. 총 20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최저 통과자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인원 1명도 안 나왔고요. 평균 2.5등급대에서 등급은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 과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자원공학과, 수학과, 수학교육과, 기계공학과, 아태 물리학부 자연계가 일단은 미달 확정학과로 확정이 되었고요. 여기서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2명인데요. 충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저 통과자 2명이고 합격 인원 2명인데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일단 모집 인원 2명도 다 못 채운 거로 지금 조사된 바로는 확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교육과 다 인원을 못 채웠습니다. 나머지 이제 에너지자원공학과 같은 경우 3명 모집이었는데요. 여기도 현재 충원이 현재 지금 없는 상황이죠. 최저 통과자가 3명이었고 합격 인원 3명이었는데 모집 인원을 다 채우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태 물리학부 같은 경우도 4명 모집에 충원이 1명이었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점수 공개가 안 되었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3명 이하의 합격이 나오지 않았나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물리학과랑 에너지자원공학과를 보게 되면 평균이 2.57인데 마찬가지로 70% 컷 등급이 평균 컷보다 아래에 있죠. 그리고 에너지자원공학과도 평균이 2.92등급인데 70% 컷이 원래는 한 3.2, 3.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78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80%, 90%, 100% 컷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리학과랑 에너지자원공학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뚫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달 근접학과인데요. 미달은 아니지만요, 이제 불합격 인원이 적게 나와가지고 미달 근접학과로 일단 제가 조사해 놓은 건데요. 먼저 인문계 같은 경우는 영어 영문학과가 9명 모집에 충원이 11명, 그래서 이제 합격 인원이 20명이고요. 최저 통과자가 2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인원이 1명이 나왔고요. 다음은 식품영양학과, 항공우주공학과, 건축학부, 화학과, 글로벌 금융학과, 자연 같은 경우도요. 일단은 최저 통과자 인원과 합격 인원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불합격 인원 1명만 나와서 미달 근접 학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실제 이 불합격 인원이 지금 1명으로 나오긴 했지만요. 이게 지금 숫자상으로 이제 경쟁률, 실질 경쟁률을 이제 인하대가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소수점 한 자리밖에 없어가지고 두 자리까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실제 불합격이 0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달 근접 학과인 경우 이제 불합격 인원이 1명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 어떤 학과는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이제 평균 컷 2.59인데 70% 컷이 2.50으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70% 컷이 평균 컷보다 일단 낮게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 현재 상당히 많이 뚫린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공우주공학과도 뚫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부 교과 성적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인문계에서요, 가장 높은 등급이 나온 학과는 간호학과 인문이고요. 모집 인원 11명의 9.9대 1의 경쟁률과 함께 평균 2.07, 70% 컷 2.15 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과가 2.12 등급을 기록을 했네요. 아태물리학부 인문계와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평균보다 70% 컷이 더 낮게 나와 있죠. 이제 상당히 많이 뚫린 케이스라 보면 되겠고요. 불합격 인원도 현재 2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70% 컷 이후에 80%, 100%까지 컷이 좀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랑 아동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불합격 인원 0명으로서 이제 수능 최저 통과자 모두 합격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2.73으로 70%컷 등급이 형성되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1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으며 평균 2.6등급대의 등급을 형성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한 학과는요, 글로벌 금융학과 인문계이고요. 평균 컷 3.78 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요, 국제통상학과인데요. 경쟁률 5.3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일단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요, 최저 통과자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 인원과 최저 통과자 인원이 동일해서 불합격 인원은 최저 통과자 중에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불합격 인원이 없다 보니까요, 점수컷도 많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정치외교, 영어영문, 철학, 국제통상, 사학과,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학과 인문계 같은 경우 일단은 불합격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점수컷도 3등급대로 아주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인하대 학생부 교과 인문계는요, 2.0에서 3.7등급 사이에서 평균 등급이 형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자연계에서요, 가장 높은 등급이 나온 학과인데요. 의예과이고요. 의예과인 경우 평균 1.18 등급을 기록을 했고요. 70% 컷 기준 1.23 등급을 기록을 했네요. 인하대 간판학과이죠.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 최저 통과자 인원 중 가장 많은 불합격자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최저 통과자는 103명이었는데요. 합격 인원이 43명으로 불합격 인원은 60명이 나왔고요. 평균 등급은 1.89 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과는요, 글로벌 금융학과 자연계인데요. 경쟁률 4.3대 1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은 2.58 등급을 기록을 했으며 불합격 인원은 1명이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과는요, 산업경영공학과인데요. 21대 1이라고 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은 2.58 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내신을 기록한 과는요, 수학교육과인데요.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 4등급대에서 일단 형성이 되었고요. 수학교육과가 이렇게 낮게 나온 건 이유는요, 적은 인원도 있지만요, 일단은 모집 인원을 다 못 채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태 물리의 경우는요, 모집 인원 부족으로 일단은 점수가 미공개되었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자연계에서도요, 불합격 인원이 없다 보니까요, 점수 컷이 낮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공학, 화학과, 수학교육과 보면은 2.9등급대 후반으로 내신 등급이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하대 학생부교과 자연계는요, 1.1에서 4.0등급에서 평균 등급이 형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인하비례 인재 성적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인하비례 인재 인문계에서요, 가장 높은 등급이 나온 과는요, 사회교육과이고요. 모집인원 6명의 경쟁률 10대 1을 기록을 했고요. 2.28의 평균 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온 과는요,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만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가장 인기가 좋거든요. 현재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 2.53등급, 최저 3.74등급으로 점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외에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도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학과인데요. 경쟁률이 15대 1이었고요. 평균 2.9등급에 최저는 6.54등급까지 나왔습니다. 이 최저가 6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점수는 특목 자사고 점수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이 나온 학과는요, 프랑스 언어문화학과인데요. 13명 모집에 5.2대1 경쟁률을 보였고요. 평균 4.5등급, 최저는 6.1등급에서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학과가 4등급대의 점수를 기록을 했네요.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과는요, IBT 학과로요. 일단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좀 이렇게 지원하기가 좀 꺼림칙하죠. 경쟁률이 5대1로 일단 형성이 되었고요. 평균 점수는 3.52등급으로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인문계와 자연계의 공통 모집 학과가 있죠. 인공지능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디자인 테크놀로지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인데요. 일단 인공지능공학과는 2.6등급,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3.17등급, 디자인 테크놀로지학과 3.3등급,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는 3.51등급에서 등급이 형성이 되었네요. 인하대 학생부 종합 인하미래 인재 인문계는요, 2.2에서 4.5등급에서 평균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인하미래인재 자연계에서요, 최고 성적을 기록한 학과는요, 의예과이고요. 의예과 평균 점수 1.36등급, 최저는 2.12에서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연계에서 또 인기 있는 학과이죠. 생명공학과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요. 생명공학과도 일단 2등급대 아래인 1.96등급을 기록을 했네요.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요, 간호학과인데요. 24.8대1, 물론 이제 의예과를 제외한 경쟁률이고요. 25대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평균 2.29등급, 최저 2.54등급에서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생명과학과도 생명공학과와 더불어 인기가 높은 학과인데요. 높은 경쟁률 20대1 기록하면서 2.52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학과는요, 사회인프라공학과인데요. 6대1의 경쟁률에 평균 등급 3.6등급, 최저는 5.98등급에서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요, ISE 학과인데요. ISE 학과인 경우 일단 모집 인원이 1명이다 보니까 경쟁률 3대1을 기록을 했네요. 특목 자사고 학생들로 보이는 6등급대 점수들이 많이 보이죠. 전자공학과 6등급, 수학과 같은 경우도 6등급이 나왔고요. 항공우주공학과도 6등급대에 최저 점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수 보시면서 일반고 학생들 5등급이나 4등급대 학생들 이렇게 함부로 도전하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평균 등급에서 일반고 학생들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최저 등급 같은 경우는 특목 잘하고 점수대로 보이니까요. 이 부분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하대 학생부 종합 인하미래 인재 자연계는요. 1.3에서 3.6등급에서 평균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인데요. 인문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나온 과는요. 국제통상학과로서요. 경쟁률 7.4대 1에 평균 2.27등급이 형성이 되었고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서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 2.6등급의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경쟁률과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학과인데요. 철학과이고요. 철학과는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모집 인원 6명의 충원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평균은 3.84 등급이었고요. 최저는 5.22 등급이었습니다. 인문계 자연계의 공통 모집 학과인 인공지능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3.28등급, 그 다음에 4.37등급,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4.74,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 3.95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자연계에서요.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학과는 생명공학과이고요. 생명공학과의 경우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 1.67등급의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학공학과가 1.72등급을 기록을 했네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요. 간호학과이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 등급은 2.16등급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한 과는요. 조선해양공학과이고요. 조선해양공학과 같은 경우 평균 성적 2.79등급이었고요. 최저 3.35등급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과는요. 식품영양학과인데요. 3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 등급 2.56등급의 최저는 3.67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인하대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자연계는요. 1.6에서 2.7등급에서 평균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논술의 경우는요. 일일이 학과별로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요. 전체적인 성적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신보다는요. 논술 점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 모집 인원 205명이었고요. 총 경쟁률 33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26.1대 1이었고요. 내신은 4.3에서 6.5등급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자연계의 경우 이제 오전에 진행했던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3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4등급에서 6등급 정도의 내신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전이나 오후나 별반 큰 차이는 없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요. 2.24에서 2.81 정도의 내신 등급이 형성되었다는 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수학 통합으로 인해서요. 진짜 인문계는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내신이 좀 낮더라도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학 통합으로 인해서요. 지금 인문계 1등급은 거의 볼 수도 없고요. 2등급도 이제 거의 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인문계가 지금 최저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연계의 경우 최저 완화 효과 및 수학 통합으로 인해서요. 최저 통과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해 본 결과로요. 좀 확통해서 1등급이 만약에 8%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전년도 한 7,000명에서 요번에는요. 한 19,000명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12,000명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2021년과 같은 많은 미달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대 모집 등 상위권 대학에서 내려오는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요. 분명히 뚫리는 학과는 나온다고 봅니다. 내신이 낮더라도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운 다음에요. 상향대학으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컨설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2021년도 수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영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